네, 안녕하세요. 오늘 GV 사회를 맡은 민음사 편집부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의 카메라를 연출한 성스러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께 오늘 GV 하게 된 어떤 간단한 소감과 오늘이 35번째 GV라고 들었는데 이제 어떤 기분이신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오는데 35번째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김민경 편집자님이 너무 팬이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막 마티슈 프림 후기를 보니까 너무 재미있으셨다고 해서 나도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거랑 경쟁을 하고 싶어서 강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각오를 하면서 오니까 약간 너무 떨리고 약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기서 제 졸업 영화를 틀었었어요. 이 극장에서 그때 이렇게 꽉 찬 인원이 있는 걸 처음 보고 한국에서 이렇게 300석이 가득한 데서 집이라는 게 너무 처음이라서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GV를 몇 번 해봤는데 그 영화를 직접 만드신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너무 떨리고 사실 이제 스크린을 보내주셔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풋풋하고 좋은 거예요. 딱 이때 장마가 시작되는 이때가 진짜 딱 맞는 영화인 것 같아서 어쩜 개봉도 이렇게 딱 맞추셨는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GV 하게 되어서 진짜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마이갓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 GV 하러 오면서 오늘 약간 좀 이렇게 단정하고 얌전하게 뭔가 보여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왔어요. 그냥 감독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근데 감독님 대기실에서 저는 사실 광대고 막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준비해 온 거를 한번 해보고 저희 둘이 얘기 나누다가 마지막에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해보고 싶은 지점은 이게 이제 여름이 한여름의 첫사랑에 대한 내용이자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성장 영화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름이랑 연우의 어떤 만남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좀 너무 슬프게 끝났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첫사랑 아니면은 이제 그 미성년의 풋풋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건지 결말이 그러니까 둘의 사랑의 결말이 왜 그렇게 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사랑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미성숙하다. 왜냐면 사랑을 할 줄 모르니까 되게 올인하는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막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하잖아요. 이래서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계속 후회가 남는 것 같고 어쨌거나 이 영화를 찍은 데는 어쨌든 제 첫사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덕에 제가 영화를 입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되면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제 첫사랑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사랑 얘기를 했을 때 그 고등학교 때만 이제 집중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20대 되면 일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 왜 이 헤어짐의 이유나 이게 조금 불친절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조금 여름이가 추후에 어른이 돼서 봤을 때 여름이의 기억 같기를 바랬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아도 느꼈을 때 그래서 약간 노스텔지어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냥 저도 첫사랑에 대해서 그런 노스텔지어를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름의 기억이다 보니 좀 많이 생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헤어질 때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저 사람 이유를 말하는데 헤어지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축구에 집중해야 돼. 축구를 지금도 집중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납득을 안 가는 표정을 지으니까 나 유학 가. 유학을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30대가 돼가지고 맞아요.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 거예요. 쥐잡듯이 잡고 싶더라고요. 여름이를 대신해서. 유학? 그럼 어디 가는데? 그럼 지금 당장 가니? 뭐 내일 가니? 그럼 유학을 정해져 있었으면 나랑 왜 만났는데? 이렇게 했을 텐데 여름이는 사실 첫사랑이라서 그러지 못했다는 걸 담고 싶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했겠죠. 물어볼 걸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또 이제 그 어린 자존심에 그건 못해.
왜냐면 구질구질해 보일까 봐 자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구질구질한 게 무섭잖아요.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예쁜 멋있고 싶고. 근데 뭐 지금이야 뭐 바지가랑이 붙잡고 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면은 아 그래 헤어질 건 헤어지자. 근데 니 왜 바람 맞췄냐? 나 그래서 도시락 얻어 미용실 아저씨랑 먹었다.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러면은 헤어지자고 그때 말했으면 내가 도시락 안 쌌지 않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간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헤어지는 그런 걸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썰전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름이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냥 쏟아내듯 말하는 모습이 되게 아이 같고, 근데 여름이가 그런 모습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보면서. 연우도 마찬가지. 연우도 더 성숙하게 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가고, 저는 사실은 그 노스테이지하는 말이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는 10대 때 연애를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작품을 보면은 아 10대 때 연애하면 이렇게 했구나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영원히 나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키즈 모델 같은 것도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다소 외람되긴 하지만 감독님의 첫사랑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어땠는지 조금만 더 풀어봐 주실 수 있으신지. 대박이네요.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들어왔어. 역시 민경 편집. 5번째 GV 동안 아무도 안 물어보셨나요? 어메이징. 그때 국룰이긴 하잖아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근데 되게 비슷했어요. 그 친구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가지고 그거를 구현을 한 게 저 소리랑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헤어지는 뭐 이런 과정은 달랐지만 처음에 반했고, 그래서 되게 제 그때 고등학교 공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재수했어요. 너무 사랑에 빠져서. 근데 고3 때인가요? 네, 사랑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하네요. 제 개인적인 얘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그래서 되게 행복했고, 네, 그래서 근데 되게 힘들었죠.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뭔가 이 시기를 겪었던 누군가 선배가 나한테 뭔가 얘기를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 어제가 두마루 캐릭터가 여러 면에서 출발했지만 그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제 첫사랑 얘기도 해드릴까요? 진짜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러기에도 저한테 놔두고. 저는 그러니까 첫 사랑이라고 안 하고 첫 연애라고 할게요. 첫 연애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냥 교육의 경험이었다. 네,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네요. 넘어가시죠. 넘어갈게요. 저는 계속 보면서 계속 이렇게 눈길을 뜰 수가 없었던 게 여름이가 계속 메고 다니는 백팩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고1 여학생이 매긴 지나치게 크잖아요.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들으니까 감독님께서는 그게 아버지의 흔적을 짊어졌다는 느낌이고, 나중에는 그게 백팩이 점차 작아지다가 막 브릿지드 넣고 새로운 색채가 추가가 되잖아요. 빨간색 말고도. 그게 이제 약간 여름이에게 생긴 그 짧은 사랑이 지나고 나서 생긴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여름이가 그 시기를 겪고 나서 내면이든 외면이든 여름이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가방은 맞아요. 그 상실에 대한 거, 트라우마를 어쩌면 이미지화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가방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가방이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5단계가 있었어요. 여름이 가방 5단계, 고백하는 4단계.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부피가 줄어든 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엄청 1단계쯤에 가방이 좀 홀쭉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연출부들이 그 가방 담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 가방을 맞추고 채우고 약간 집착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가방 그런 거였고, 이제 여름이는 저는 이제 첫 상실을 겪은 게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이 첫 연애처럼. 왜냐면 제가 대단하신 분이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되게 잘 끌어내시네요. 방금은 제가 한마디도 안 아니,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른이 되고 이제 그때 공부를 한참 저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되게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 세상이 나를 안 기다려주는구나. 왜냐면 그 친구한테 야 만나자. 근데 야 너 공부하고 있잖아. 너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 했는데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떠나게 돼가지고 그 뒤로 야 세상이 나 안 기다려주네.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해서 영화를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 죽음 그거를 겪는 것 그걸 첫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 보면서 아빠만큼 아빠 이후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면서 이제 그 첫 상실감을 겪고 그냥 그 아픔을 딛고 간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상처가 났을 때 그게 100% 원상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거고 그게 때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죠. 무뎌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이는 이제 한 번은 상실을 겪고 아픔을 겪고 하지만 나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여름이가 저렇게 끝나서 이렇게 뭔가 행복한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아빠가 보잖아요. 여름이를 그 장면을 넣었던 거긴 했었어요. 그 누군가가 여름이의 앞으로 미래를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 나이 차이가 나는 아빠가 아닌 평행세계에 똑같은 나이에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아빠였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그래서 아빠의 표정이 약간 울컥 눈물을 하면서 약간 입은 웃고 있어요. 이 친구의 미래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첫 사랑, 첫 이별 그게 다 좀 더 자기를 되게 많이 성장시키는 길이잖아요. 어느 나이 때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더 스스로한테 솔직해질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모순이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숨기는 감정이 있듯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게 성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여름이가 이제 지나온 시간들에서 느꼈던 것. 그래서 그 성장에 가지는 필수 요소를 죽음이랑 사랑이 너무 짧은 기간에 지나가는 동안 여름이가 그걸 배운 것이 사실은 지금 어린 여름이가 감당하기엔 좀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감독님 말처럼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들이 여름이에게 좀 힘이 되고 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뒷모습 이야기 해주셨는데 뒷모습에 관해서는 또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뒷모습은 스스로 볼 수 없는 모습이고 그걸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의 표현과 가깝다고 느꼈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바람직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궁금했고 영화 속에서 그게 좀 되게 잘 나타난, 잘 드러난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직한 사랑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그럼 제가 먼저 말해드릴게요.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 두 개에서 저는 좀 되게 사랑? 제가 생각한 바람직한 사랑을 느꼈는데요. 뭐냐면 여름이가 바람 맞고 미용실에 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같이 도시락을 먹어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둘 다 그 도시락을 아무도 먹고 싶어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서로 입 밖에 꺼내지 않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고 옆에서 그냥 그 도시락을 먹어주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바람직한 사랑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정일 수도 있겠지만 우정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엄마한테 쏟아내듯이 고백하는 장면 있죠. 아빠는 왜 죽은 거야? 나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나 방금 그 여자애랑 헤어졌어. 엄마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해? 했을 때 그 무너져 내리잖아요, 엄마가. 근데 엄마를 그래서 오히려 달래주잖아요, 여름이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숨기는 것, 그러니까 뒷모습을 그냥 바라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숨기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은닉하는 게 저는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참고 참다가 못 참아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에 쏟아내는 그런 폭로도 되게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장면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아 저도 그 밥 먹는 걸 되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아빠가 죽기 전에 그 약간 숲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때 한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마루랑 이제 밥을 먹는데 왜 밥을 줬냐면 저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력적이어서 저 맛집 많이 아는 사람. 아 괜찮아요. 진짜 저도 맛집 많이 알거든요. 아 진짜요? 맛집에 미치다. 근데 감도 높은 카페 이런 건 몰라요. 아 저. 카페는 그냥 프랜차이즈. 제일 늦게 닫는 데. 그래야 돼. 아니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네,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밥을 먹을 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잘 못 먹어요. 아 저도 그래요. 아 진짜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약간 조금이라도 그 메뉴도 제가 좀 먹고 싶은 거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까다롭게 밥을 먹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밥 먹는 장면이 제 영화에 처음 등장해요. 이 영화에 단편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밥을 먹는 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 장편 때 넣겠다. 맞아. 아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약간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밥을 먹는 거 나한테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가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랬다가 여름이라는 인물이 어찌나 되게 이제 불쌍한 강아지처럼 오는 거잖아요. 비도 맞고 막 버려지고 했을 때 그 어른인 마루가 밥을 먹는 것으로 인해 뭔가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건 사랑의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편집장님이 얘기해준 그 부분이 저는 엄마가 저는 되게 연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심플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닮고 싶은 사람. 막 그냥 싫으면 싫고 막 이게 뒤가 없는 그냥 되게 맥락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엄마는 진짜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고 아무 컨텍스트가 없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근데 여름이의 진심을 알았을 때 울잖아요. 어떻게 해줄지 몰라서 네가 이렇게 아파했구나. 그 솔직함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게 사랑이라는 제가 좀 연애를 안 한 지 좀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땐 잘 모르니까 바꾸려고 하고 여름이도 그냥 냅뒀으면 되는데 저렇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구 하려고 하지만 또 그랬지만 어쨌거나 연우는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쨌거나 조금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는구나 축구보다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여름이는 그런 이별의 조짐을 느끼잖아요. 연우한테는 그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 선배 언니랑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둘이 그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잖아요. 선배 언니도 약간 묘하게 킹받게 하는 그 연기를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우가 조금 더 심플한 사람이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고 여름이는 그것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결이 복잡한 친구인데 그래서 사실 서로에게 끌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네. 맞아요. 다른 게 항상 끌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루가 사실 도시락 먹어주는 거 말고도 저는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장면이 이제 마루랑 항상 있을 때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아빠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마루를 추적해서이고 거기 걸린 사진 그리고 연애 상담하러도 마루의 미용실에 찾아가고 나중에 염색도 하잖아요. 그렇게 아빠의 옛 연인에게 의지를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우리를 사랑했는데 엄마와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본인도 여자를 좋아하니까 아빠를 이해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나의 심정을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마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렇게 좀 정말로 상상치 못한 사람? 아니면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관계에서 좀 잠시라도 의지하거나 외로움을 달랬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면에 대해 여쭤보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제 아니 얘기. 그 장면 얘기도 맞아요? 알았어요. 너무 제가 개인적 질문 많이 하나요? GV를 제가 감독님 처음 해봐서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면 얘기 해주셔도 돼요. 아니야. 네. 그거 세팅을 한 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더 속내기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뭐 그때 또 뭐 연애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밤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 새벽에 술집에 갔는데 거기에 뭐 내가 약간 마스터를 써놨었어. 뭐 누구 하트 두고 막 이런 유치한 거. 20대 중반에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거기 앞에 있던 이제 언니가 너 앉아봐라 술 좀 먹자 해가지고 같이 술을 먹었는데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 언니 어떤 언니? 술집 사장 언니예요? 아니 그분도 그냥 술 먹으러 오신 아 그냥 손님 언니? 손님 언니가 그래가지고 그 되게 위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위로를 많이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너무 친밀하면 배려를 하게 되잖아. 이 얘기까지 해도 될까? 아, 너무 많이 했는데 내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마루도 사랑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의 공통점은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 이거보다 더 큰 공통점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마루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는 편입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들은 게 저도 엄청나게 그 위로를 많이 받았던 순간이 그 미용실 탈색을 하러 갔는데 탈색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머리가 또 되게 길었어요. 4시간, 5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분한테 생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하고 온 거예요. 통장 잔고랑 집 전세금 얼마고 뭐 대출 얼마 받았고 누구랑 결혼 뭐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저 못지않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 머리를 탈색을 하고 나왔는데 속이 너무 시원한 거야. 아 나도 모르게 그걸 메고 있었구나. 사실은 저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늘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돈 얘기 같은 거는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또 제가 부산인데 저도 공교롭게도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이제 도착했어요. KTX 역에 부산역에 손님 그 기차 시간이 몇 분이시냐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럼 잠시만요 하시더니 하모니카를 불어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좀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실화인가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 부시더니 좋은 기억과 함께 이 노래와 같이 서울에 돌아가세요 손님 이러는 거야. 와 그래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정말로 너무 큰 위로와 힐링을 받았어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요. 대박. 저도 하모니카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아니 나 문경님 떠날 때 여기서 하모니카 부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다소 너무 끼를 부리신 게 아니지. 너무 플러팅적인 멘트 아니에요? 술집 언니랑도 이렇게 혹시 아니야. 진짜 벽을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죄송한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보니까 너 왜 왔어? 그래서 저 이거 보려고요 했더니 야 와. 근데 약간 언니가 AK가 있었어요. 이름이 나비 언니였어요. 사람들 다 나비 언니라고 하더라고. 약간 좀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별명이 있는 언니예요? 별명이 있는 언니였어. 해석도 아니고? 콜미 나비 언니. 나비라고 해. 이런 느낌. 그리고 노래방까지 간다는 거. 노래도 기깔나죠. 그 언니가 좀 마음에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노래방. 아니 노래방은 조금 되게 강력한 아니, 호감이 있을 때 공작새처럼 여러 명이었고 언니의 그 술 버릇 같은 거였던 것 근데 같아요. 언니가 조금 마음에 드셨죠 감독님? 멋있었어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GV를 하러 왔는데 감독님 플러팅 하실 줄 전혀 몰랐어요. 하모니카 불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모니카보다는 조금 더 힙하고 비주얼 느낌으로 그거 있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아니 이렇게 템플릿. 네, 팸플룻. 팸플룻 어떨까요? 템플릿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는 열심히 찍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의지했던 경험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여쭤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나비 언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퀴어한 얘기를 조금 물어보자면 기획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우리 주변 어디에나 퀴어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퀴어의 일상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기획 의도가 사실 전 되게 인상 깊었고 이 GV를 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 그런 의도였는데요. 그런 퀴어의 일상성, 일상적인 것에서 퀴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나 아니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영화를 그걸 생각한 게 제가 퀴어 영화를 이렇게 찍었었는데 사람들이 뭐 대학원 갈 때도 뭐 퀴어 아이템을 들고 가니까 면접 때 물어보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퀴어 얘기를 하니? 하는데 사람들이 존재하니까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화로 이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이 세계 안에서는 다들 약간 자연스럽게 자기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호모포비아가 없고 되게 그러니까 퀴어 친구들을 봤을 때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봤을 때 약간 불안하게 되잖아요. 뭔가 혹시 호모포비아 나면 어떡하지?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게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퀴어 친구들 그랬으면 좋겠고 아닌 친구들 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이제 제가 이 장편을 찍을 때 보러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여자가 좋아하는 세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단편도 그런 거였는데 아빠는 이해 못했어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은은해가지고. 그냥 아빠는 그게 세상이 없으니까 그런 세상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빠 여자가 좋아하는 세상이 있어. 되게 걸어가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빠 여자가 사랑하는 세상이 있어. 아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완전 가부장적이세요. 말세네 말세. 했더니 이 영화를 봤어요. 전주국제영화제.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너무 바쁜데 그래서 또 무슨 얘기할까 나 너무 걱정을 딱 받았는데 이렇게 여자애 둘이 사랑을 하는데 힘들었는데 행복하게 해주면 안 됐냐 하는데 약간 영화가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왜 행복하게 안 해주세요? 첫사랑은 해피엔드 하기 어렵죠. 근데 어쨌거나 아빠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첫사랑의 상처로 아빠를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정말 들으면서 기분이 좋네요. 그 기획한 의도가 퀴어인 분들이 봤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그거에 더해서 이제 그런 세상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보셔도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서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저는 그렇게 커밍아웃을 할 때 여름이가 아무도 그냥 놀라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헤테로인 저도 늘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커밍아웃을 하실 때 어떤 반응이 가장 적절할까? 어떻게 해야지만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호들갑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막 진지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일상처럼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막 잘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여름이 친구 민정이가 이제 그네를 타면서 여름이가 갑자기 불쑥 나가잖아요. 나 여자 좋아해 했을 때 그때 그 민정이의 반응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나도 앞으로 그런 기획 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 이미 알고 있었어. 너 여자만 찍잖아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제 엘라이로서 헤테로지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다 자기가 배울 걸 얻어갈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껄껄. 껄껄 껄껄은 민망하면 제가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어요. 근데 칭찬에 잘 부끄러워해가지고 껄껄. 네. 넘어가 볼게요. 그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여름이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고1 굉장히 많이 어린 여름이 되게 짧은 부분만 엿볼 수 있는 영화잖아요. 2023년에 시나리오를 제가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막 개봉해서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지금까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혹시 여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름이가 어떤 20대, 어떤 30대를 거칠지 어떤 어른이 될 거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 뭐 이 친구가 무슨 과를 가서 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사진을 취미로는 하지만 뭔가 직업으로 삼지는 않을 것 같고 좋아하는 걸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은 아빠가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신을 마주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여쭤본 이유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생각난 책이 이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라는 책인데요. 이게 그 10대 소녀 둘이 서로 사랑하는 내용인데 여름의 카메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심한 반대에 부딪혀요. 그 주인공인 지넷이 너무너무 심한 광신도 집에서 큰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너무 교회에 진짜 광신도처럼 믿으시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첫눈에 반했는데 여름이와 연우처럼 되게 금지된 사람이어서 핍박과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게 이제 지넷이 어른이 돼서 회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른이 됐는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좀 되게 읽으면서 되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고 왜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가 제목이냐면 지넷이 맨날 엄마가 주는 오렌지만 먹어요. 오렌지만이 유일한 과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집에서 오렌지만 먹는데 시장에 걸어가는데 너무 진짜 첫눈에 반한 소녀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름을 넌 이름이 뭐야? 했더니 난 멜라니아라고 해요. 왜 이름 멜라니아? 했더니 내가 태어났을 때 우는 얼굴이 멜론 같았대. 그래서 멜라니를 만나고 아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구나 좋네요. 하고 깨닫는 좋네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대박. 원래 리액션을 잘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포옹했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나는 덜컥 놀랐으나 멈출 수 없었다. 나의 배 안에서 뭔가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내 안에 문어가 있었다. 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여자애랑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셔터 소리가 나요 라는 대사를 제가 좋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감독님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넷은 이 이후로 커가지고 완전 막 이 사실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막 일용직 이런 거 떠돌면서 막 엄청 힘들게 살지만 결국에는 글을 써서 작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이한테도 뭐 앞으로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님은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를 이제 스페셜 포스터를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컷을 3개를 골랐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빠가 찍은 여름이의 뒷모습이었어요. 그 초록색 숲에 초록색 티를 입고 제가 그거 왜 골랐지? 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샷이 엄청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다 여정 거의 끝나고 보니까 그 샷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관객분들도 여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친구의 앞날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름이가 긴 길을 멀리 걸어가는 뒷모습이나 혹은 저 멀리서 앞으로 걸어오는 앞모습 같은 걸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장면을. 걸어가는 걸 엄청 좋아하고
되게 이 영화는 다른데 제 전작품 그냥 진짜 계속 걷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도 사실은 걷는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뭔가 감정을 갖고 걷는 동안 관객들은 이 아이의 마음과 동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걷는 장면 대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독립영화는 돈이 없잖아요. 대사가 안 나오면 안 중요하다. 오밋. 그래서 오밋이 많이 됐어요. 오빛이 뭐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그날 어. 오늘 촬영이 밀렸으니까 이 장면 뺄게 하면 항상 걷는 장면이 빠져. 왜 말이 없으니까. 영어예요, 오밋? 오밋 OMIT. 아, 왜요? 어디 가서 뽀드럽되게 참 좋다. 그 장면은 오밋된 건가요? 그래서 막 달릴 때 시간이 멈춘다. 네네네. 라는 얘기를 민정이가 처음에 해주면서 연우가 늘 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연우는 계속 달리는 아이고 축구공 딱 뚜렷한 게 뭔가 있어서 달려가는 아이라면 여름이는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인물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맞아요. 이게 시간이 멈춘다라는 개념이 조금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진도 중요했던 게 그냥 기억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시간이 포착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연우라는 인물은 반대로 좀 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달리고, 그래서 축구를 선택을 했죠. 지금 계속 달리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축구를 조금 잘 몰라가지고 약간 어색한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괜찮나요? 다행입니다. 네. 전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여고에서 누굴 좋아할 때는 국룰이잖아요. 축구부 주장. 아니면 댄스 동아리 언니. 댄스도 늘 이렇게 움직이고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댄스로 해도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엔 댄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처음엔 댄스 아니 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밴드 좋다. 네, 근데 그 축구장 초록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더 축구가 좀 땀 흘리고 이런 게 좀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게 조금 더 저한테는 매력적이게 다가와서 땀 흘리는 장면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축구하면서 약간 땀 흘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근데 그거 매력적이긴 해요. 그래? 갑자기 확인받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괜찮은 건가요?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체육 운동을 하는 친구들의 어떤 스테레오 타입일 수 있겠지만 약간의 심플한 거, 맞아. 결을 많이 헤아리지 못하는 무심함 같은 게 좀 잘 표현되지 않았을까. 근데 되게 그 건강한? 건강하죠. 라고 생각. 반면 여름이는 예술 바람이 맞아요. 생각 너무 많고. 생각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불 꺼진 방에 들어가서 아빠가 찍은 사진 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여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좀 많이 생략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행간이 많고 많이 비어있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대사가 좀 길어지면은 대사가 길어지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분절된 소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라서 엄청 매끄럽게 잘 되진 않았지만 이게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샷을 어째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은 감독님 생각하셨을 때 처음 의도랑 가장 부합해서 되게 마음에 드는 장면과 아무래도 첫 장편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조금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장면이 혹시 있으실지? 저는 가장 부합하는 장면 여름이의 머리부터 이렇게 걸어가는 거 시작해서 앞바로 바뀌는 장면? 그 장면이 되게 비쌌고 돈이 많이 들어요. 카메라가 위로 떠야 돼가지고 위로 뜨려면 좀 돈이 많이 들고 그 도로도 다 통제했어야 됐어요. 상암 도로를. 그래서 사람들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거 한 샷을 찍는데 5시간 정도 걸렸어요. 어쨌거나 사라져야 되잖아요. 여름이가 없어지고 이게 동선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게 어쨌거나 그게 똑바라야 되잖아요. 이게 직선이 맞아야 되는데 약간 삐뚤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제 여름이가 앞바로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딱 맞지 않으니까. 이걸 왜냐 맞추려고 이렇게 직각으로도 해봤는데 그랬더니 그 효과가 안 살아서 그냥 그거는 잘 찍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다시 찍고 싶다.
마지막에 여름이가 숲에 가잖아요. 그 사진 찍는데 머리가 너무 약간 마술이 같아가지고 내가 그게 브릿지를 이게 첫날이어가지고 우리 분장쌤이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술인데 삐는 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하니까 약간 아름답지 않다 이런 마술이 아세요? 마술이 아시려나? 그거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요? 저는 동년배라 이해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마술이보다는 처음에 이제 브릿지 해줄 때 나는 마루의 감각을 믿었어요. 저 감각 있지 않을까? 어떤 탈색을 할까 되게 기대했는데 브릿지를 해가지고 아 마루한테 좀 실망스러워. 화끈하게 왜 전체 탈색을 안 했을까?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게 어쨌거나 그 탈색을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브릿지는 그 상처를 갖고 사는 느낌이어가지고 브릿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야, 역시 그래서 감독님한테 바로바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아시요? 네. 항상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마음에 맴돌아서 그렇죠. 궁금한 그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여름의 카메라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제가